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청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신이 구속되었을 때, 특히 구속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의 신체가 제약된다. 헌법상 규정된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체포 구속, 이런 구속이 되었다고 치면 사회생활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가족의 생계에도 어려워질 수 있고, 특히 가장이 구속된다라고 하면 그 집안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 중단될 수도 있고, 그것이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 에 대해서 인신의 구속,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헌법상으로도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사라는 것이 범죄 혐의를 밝혀서 범인을 체포 구속해서 기소하고 그런 재판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다는 것이 한 개인에게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고, 대표이사가 구속됐다라고 하면 회사의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인신의 구속을 판단해야 되고,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층적인 인권 보장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속이 됐다라고 하면 구속이 되었는지 여부를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이전에는 사람이 구속됐는데 사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라져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기관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상당히 애를 태웠던 적이 있는데, 형소법은 사람이 구속되면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나 가족들에게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속이 되었다. 그럼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공소 사실의 요지라든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알려줘야 일상적으로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다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은 교도소나 구치소장에게 특정 A 변호사를 선임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할 수 있죠. 의뢰를 할 수 있으면은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그 변호인에게 통지를 해서 아무개가 당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려고 하니까 그런 취지를 잘 알아서 접견을 하든지 해서 변호인 선임을 해서 그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라, 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신을 보호하는 그 제도 중에 하나,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죠. 수사상으로는 경찰은 10일, 검찰도 원칙적으로는 10일, 그리고 한 번 연장해서 20일까지 할 수 있고, 국가보안법 사건에는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기소가 되면 666입니다. 1심 6, 2심 6, 3심 6, 6개월씩 666개월간 구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동안에 무슨 기피 신청을 했다든가 감정 유치를 했다든가 뭐 그런 경우 심신상실이나 질병 같은 것으로서 공판 절차가 정지됐다, 뭐 그런 기간에는 기간을 산입 빼줘야 되겠죠. 재판을 진행하는데 재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까지 구속기간에 사입할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속 사실의 통지, 공소 사실의 고지, 구속 기간의 제한, 이런 것들은 이제 구속 중의 인권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키는 것, 그런 것은 구속의 취소, 그다음에 보석, 어, 기소가 된 경우에는 보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 집행 정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을 당했다거나 중요한 시험이 있다거나 출산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실무상으로 구속 집행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을 했는데 구속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소멸된 경우, 그런 때는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구속된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보석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체포 구속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소되기 전에는 체포 구속 적부심이 있고 기소된 이후에는 보석 제도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보증금 등의 납부를 조건으로 해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보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보석의 종류가 다양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속 집행 정지와 유사하게 되었다. 뭐 기소 전 보석도 들어왔다라고 해서 구속적 부심과도 유사한 면이 있고 제도가 조금 중첩되는 보석 제도가 형소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아주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 또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구현하려면 사실상 보석 제도를 잘 활용해서 재판을 할 때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석 제도가 잘 운영되면 좋은데 우리나라 실무상으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소위 말해서 실질신다 제도로 인해서 구속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보석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이 활용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고 보석 청구를 하면 즉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석 결정을 하지 않고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 본안에 대한 심리가 다 끝나고 나서 집행유예 선고할 때 같이 결정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석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석에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필요적 보석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석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지 않아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잘 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신이 구속되면 한 가정이 생활하기도 어렵고 한 회사 대표가 구속된 경우에 회사가 경영도 어렵고 해서 그것이 미치는 효과가 너무 그렇기 때문에 구속에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 구속 결정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인데 한번 구속이 되면 보석제도로 석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쉽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레스트를 체포를 하면 머지스트레이트 치안 판사라고 번역되는 머지스트레이트에게 불필요한 지체 없이 without unnecessary delay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48시간 이내에 그 구속을 할 만한 probable cause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를 판단해서 뭐 그렇지 않다면 베일 보석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면 상대적으로 보석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보석 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시간을 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